네, 아쉽게도 점차 국내 증시 양 지수의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현재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우세한 시장 분위기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 그래도 움직이는 섹터와 종목은 있죠. 시선주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청원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쉽게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후 1시 40분을 기점으로 매도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최근에 또 그래도 코스피 현물을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는 있잖아요. 네. 오늘 이제 시장에서 뭘 좋게 보고 주력해서 좀 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 현재 오늘 기준으로 보고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한 20일 정도로 보게 되면은 네. 종목 중에는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DS죠.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9천억 원이었는데 이때 나온 전망치가 2분기 기준으로는 최소 3조, 최대 5조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완전히 상회할 수 있을 만한 6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계속해서 견인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덕분에 시장도 잘 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코스피 지수를 완전히 견인한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비중 자체가 매우 높다는 점은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조금 더 견인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5월부터 사실상 우리나라의 증시는 시작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5월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였고요. 기존의 유럽에서 있었던 금리 인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출발점이 됩니다.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꾸준히 유입이 되었던 가중에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대만, 중국 자금 유입이 매우 컸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주가의 흐름을 계속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당분간 시장은 이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대략 7조,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5조 6천억 원입니다.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옵션 만기인 오늘 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적다는 점, 그게 또 호재로 작용을 한다면 시장은 결국에는 2,900포인트도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이 금리 인하 쪽에 베팅을 하고 국내 증시 쪽에서 계속 매수세를 보인 걸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다가 어제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있었는데 연초부터 나오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게 5월 정도부터는 이제 개선이 되었고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그 확률은 이제 7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9월에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은 이제 기대감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 증시의 흐름도 괜찮았고요. 그 흐름 자체가 오늘 우리 증시에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 후반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세로 전환이 된 것은 다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네. 장 후반이 되면 소폭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 물량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리스크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는 지수고 우리는 이제 섹터와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해서 사고 있는 섹터는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반도체에 빠지지 않고요. 애플, 로봇, 그리고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화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고 있는 종목인데 MSCI 지수 편이 모멘텀 때문일까요? 오늘 이제 주가가 강한 이유와 함께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만 더 관망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동사뿐만이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뉴로메카의 흐름 자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제는 감속기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SPG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어제와 오늘 로봇 섹터가 괜찮은데 그 중심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는 MSCI에 대한 편입 그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완성형 로봇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가장 선두는 역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와 달리 북미 쪽에서의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두산 로보틱스의 북미 쪽에서의 법인은 자금 조달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에 의해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유독 주가의 상승 흐름이 강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가 지금 12만 5천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저에 있는 게 우선은 올해 3분기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턴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인데 그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조금 더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쉬운 건 우선 올해 1분기는 아직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2분기도 아직은 지켜봐야 합니다. 2분기에 실적이 턴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로봇 섹터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저에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밸류 체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봇은 결국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완성형 기업들이 있고요. 그 아래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 여력이 조금 약합니다.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백러시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택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S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한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해외 쪽에서의 판매 법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향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만약에 본다면 철저하게 두산 로보틱스만 우선은 지켜보시고 다른 종목들은 잠시 더 관망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로봇주에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대장주의 성격으로 보기는 하지만 2분기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결국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지금 2시 30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실리콘2입니다. 오늘 이제 7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화장품 쪽 여전히 숫자 좋았고요. 화장품주 조정을 최근에 또 받았는데 이제 슬슬 다시 봐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리콘2가 이제 대장주로 꼽히니까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어떤가요, PD님? 저도 오늘 오전부터 이 종목 조금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기관이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예, 그도 그렇고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가 지금 6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네. 그와 함께 실리콘2, VT 같은 기업들도 조정이 조금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게 우리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조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화장품은 철저하게 지금 수출 데이터가 너무나 괜찮습니다. 오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가 늘어나고요.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 22% 증가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역시나 미국이 지금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대략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북미향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미국에서만 무려 71%가 늘어납니다.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심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조금 약한데 이게 미국과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구매력 효과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실리콘2는 마찬가지고 한국 화장품 제조 또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대략 10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1,430억 원 정도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동사는 단순하게 북미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입니다. 네덜란드 쪽에서 설립이 되어 있던 법인 그들 또한 매출을 견인하고 있고 덕분에 올해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대략 7천억 원 수준까지도 전망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주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를 만한 여력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은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지금 52주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 6월 19일에 기록한 54,200원이라고 하는 52주 신고가는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실리콘투는 우리가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다시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실리콘2 관심 두고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전고점 돌파 여부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애플 아이폰 16 모멘텀 때문인 건지 뭐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사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를 주력해서 사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관련주 내에서는 좀 매매 관점에서 매력적인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건 딱 LG 디스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조단 LG 디스플레이가 우선은 들어왔고요. 초점은 실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도 우리가 많이 느껴보았지만 실적이 잘 나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을 더 기대할 수 있고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은 당연히 밀립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특히 4년 만에 실적 기준으로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올 하반기의 영업이익은 4,148억 원, 2021년 하반기 영업이익 1조 원 달성한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주가는 과연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아닌 것 같고요. 올해 영업 적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비해 무려 2조 정도나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주가는 10,000원에서 지금 13,000원 정도로 3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16에 대한 출하량이 대략 10% 정도 증가한 9천만 대 수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 갤럭시 G6 시리즈에 대한 흥행도 전망이 된다는 것.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디스플레이 업체 그리고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최선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까지 혹시 상승을 보세요? LG 디스플레이는? 해당 종목이 52주 신고가가 14,040원인데요. 저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우선 이건 넘어갈 것 같고요. 대략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턴을 완전히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주가 흐름 또 모멘텀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는 16,000원까지는 우리가 보고 접근하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기반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 16,000원까지의 상승 흐름 전망을 해주셨네요.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한 8개 종목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금호석유입니다. 아, 금호석유. 아니,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제일 신경을 안 썼던 게 석유화학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조용히 52주 신고가를 갔더라고요. 네, 1분기에도 참 조용했는데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2분기도 지금 실적 전망이 1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22% 정도 증가한 959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기저에 있는 건 역시나 합성고무, 타이어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에 따른 수혜로 중국에서만 대략 100만 대에서 최대 200만 대 정도까지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천연고무 가격 또한 합성고무 시장에서는 역시나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소폭 나아지게 되면은 합성고무뿐만이 아니라 합성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실적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한 상황에서 주주 환원 정책 또한 지금 이어지는 거죠. 동사가 올해 3년간 자사주는 50%를 소각한다는 점, 올해 9월까지 추후 소각 목적의 500억 원의 규모를 자사주로 매입한다는 것, 배당 성향도 25%에서 대략 35%까지 상향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반영해서 동사의 주가도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왔고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여기에서 오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가 19만 원까지 제시된 리포트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올라가기에는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우선은 18만 원 정도까지를 여러분들이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1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으로 금호석유를 꼽아주셨으니까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릴게요. 금호석유에서 시작해서 석유화학으로 좀 확장해서 볼까요? 아니면 금호석유만 볼까요? 이거는 저는 금호석유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1분기 기준으로도 네. 여러 가지 화학 섹터 움직임, 그런데 흑자를 명확하게 보인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금호석유.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금호석유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유화학 sek터 안에서 유일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선주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